이재명 정부 들어서 벌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요. 발표하자마자 국토부 홈페이지 접속이 마비될 정도로 관심이 컸고요. 그만큼 충격도 큽니다. 지금부터 TV조선 경제부 이유경 부동산 팀장과 함께 혼돈의 부동산 시장 짚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급 쇼크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어제 발표한 대책 어떻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대책의 내용을 좀 확인하려고 국토부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네. 이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습니다. 초강력 규제고 또 갭 투자를 원천 봉쇄하고 또 대출 옥죄기까지 한 규제 융단 폭격이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요. 부동산 한 업체에 따르면 이번 규제로 서울과 경기 지역의 한 230만 가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내 집 마련을 좀 하려고 했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요. 또 갭 투자를 원천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전세를 살면서 내 집 마련을 좀 해보려던 그런 사람들도 원천 차단됐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전역이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강남도 아닌데 묶었어야 되느냐라는 불만들이 터져나오는 지역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네, 서울의 외곽 지역인데요. 노도강이라고 하죠. 네. 노원, 도봉, 강북과 같은 그 외곽 지역과 금강구, 금천, 관악, 구로 같은 지역들은 강남 지역도 아니고 한참 지금 과열됐던 한강벨트 지역도 아닌데 왜 우리도 강남과 같은 그 초강도의 규제를 받아야 되냐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에 갭 투자를 하려고 했거나 실제로 수요가 있었던 사람들도 대출까지 묶이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들 지역에서는 이제 불만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허락을 받고 집을 사야 하느냐, 그리고 제발 뭐 허가를 해달라고 사정하면서 집을 사야 하는 이런 불만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인데, 정원재 대변인께서는 어제 부동산 대책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문재인 시즌2라는 평가가 오히려 과할 정도로 최악의 부동산 정책 나왔다고 봅니다. 네. 사실상 우리 절반의 국민이 수도권에 살고 있잖아요. 네. 2천만 명 이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와 부동산 보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자유의지를 막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사실 그동안에 그 진보 정권이 탄생했을 때마다 집값 오른다는 거 뭐 경험 삼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바닥에는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 대단히 많은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든 이번에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었던 민생 쿠폰이든 재정도 13%나 내년에 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수요만 억제해갖고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 해결하려면 공급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공급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135만 원을 순차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는 하지만 네. 이것을 실세제 수요자들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인식하느냐, 그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어제 나온 정책으로 단기적으로 거래량 굉장히 줄어들고요. 네. 가격 오를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이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을 더 키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어제 현장을 아마 취재를 열심히 했을 텐데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추석 이후부터 이제 3차 대책 그리고 추가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예고가 나왔었거든요. 네. 지난 주말부터는 한강벨트 중심으로 부동산이 굉장히 바빴습니다. 주말에도 나와서 계약을 하고 또 문의 전화를 받느라고 굉장히 바쁜 모습이었는데요. 네. 또 대책이 나오자마자 마지막으로 막차를 타려는 사람들의 수요가 몰리면서 전화를 받는 날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 가능한 물건들이 있는지 묻기도 하고요. 네. 또 집을 내놨다가 이거 괜찮냐, 대출이 나오는 거냐 이렇게 알아보는 연락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규제 대책을 두고 청년과 서민 죽이기라고 맹공을 퍼부었던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양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좌파 정권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거라는 확신만 심어주고 있습니다. 청년 서민 죽이기 대책입니다. 한마디로 청년 서민 주택 완박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즌2입니다.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입니다.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국민의 꿈이 왜 투기입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한 서민의 노력이 왜 비난받아야 합니까? 김재섭 의원의 계엄 선포라는 비난에 이어 장동혁 대표는 청년 서민주택 완전 박탈이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지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네. 지금 뭐 정광재 대변인께서는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표현도 과하다, 아깝다 이런 표현까지 해주시면 비판을 하고 있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서도 굉장히 좀 쓴소리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일단은 다시 집값이 오르는 조짐을 보이고 그다음에 이게 풍선 효과로 번져가는 조짐을 보이니까 그걸 막고 싶은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팔러스 믹스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의 정책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정책은 팔러스 믹스, 다시 말해서 정책들의 종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대출 규제라든가 규제 정책만을 위주로 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서민들의 예측 가능성, 경제 생활의 예측 가능성, 경제 계획의 예측 가능성을 뺏는 효과가 더 클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존재하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뭐 맞춤형 규제, 핀셋 규제 이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신경을 쓰는 규제 정책을 내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면 이번에는 좀 약간 전방위적인 정책인데 정책의 가지수나 이런 거는 종합적이지 않다는 네.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마지막으로 경제는 타이밍인데요. 지금 경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은 상황에 집값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거를 했을 때 이게 또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또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점은 없는지도 타이밍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심히 살펴봤는지에 대한 약간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책을 통해서 가장 큰 불만을 갖는 계층이 청년과 서민 2030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거 사다리를 사실상 끊었다, 걷어찼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규경 기자? 네, 이번 규제가 워낙 서울 전체를 규제 지역으로 묶었고요. 또 대출도 많이 조였기 때문에 네.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현금 부자들,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사실 근로소득은 있지만 부모 차스를 쓸 수 없는 현금이 없지만 대출을 갚아서 집을 사려고 했던 일부 20, 30대 그런 세력들이 자산 축적의 기회를 잃게 돼서 자산 불평등이 좀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불만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참 그 15억 원으로 이제 고가주택의 기준을 설정했더라고요. 근데 15억 원 평균 84제곱미터의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 아닌가요? 왜 네. 고가주택으로 기준이 15억이 된 겁니까? 네, 최근에는 소형 5구 그 제곱미터의 기준도 서울 같은 경우는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15억 원 이상 그리고 25억 초과 그 이하인 경우에는 대출을 6억에서 4억으로 줄였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LTV, 주택담보대출을 0%로 확 줄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15억을 기준으로 또 삼은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정책을 두고 내 집 마련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정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이게 집 사기 너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 브리핑을 놓고 보면 네. 투기 세력만을 위한 것이고 부동산 부자들만 위한 정책을 네.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민주당과 좌파 정권이 부동산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갈라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과 부동산 부자
이게 소수겠죠.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요, 그 자체로 부동산 부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진보 정권, 민주당은 항상 이렇게 갈라치기식으로 있는 사람들을 때려잡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거사다리가 없어진다는 것은요. 네. 과거의 기성세대들 저희만 하더라도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산 후에 나중에 대출을 갚는 식으로 자기 집 마련하겠다는 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30, 40대 지금 가장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세대일 겁니다. 근데 그 세대들이 아직 충분히 현금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이렇게 일괄적으로 옥죄할 경우에 어떻게 좋은 집에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네. 인간의 본성을 굉장히 억누르려고 하는 정책인 것 같아서 아주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경험을 짧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저 같은 경우 돈이 없는데 사실은 네. 제 실수로 제 와이프를 막 압박해가지고 네. 아파트 계약을 한 경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자산의 이 가치 증가 속도가 우리가 벌어서 돈을 저축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랐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걸 버텼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집을 갖게 돼버린 겁니다. 그때는 실수였지만 그게 오히려 제대로 이제 된 거죠? 행운이 돼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 그런 거조차도 네. 불가능해지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그러면 현금을 저축해가지고 자산의 이 가치 상승 속도가 빠른데 이걸 따라가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서민들에게는 정말 희망을 꺾는 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도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런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서울시와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 규제를 좀 반대해오는 목소리를 냈었는데요. 일단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속도를 앞당기는데 정말 진심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면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을 안정화시켜야 되고 그중에서도 강남 지역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물량을 최대한 공급하는 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관건입니다. 자,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서울시와 상의하지 않았다. 이게 진짜입니까? 하루 전날 통보한 게 맞아요? 이유경 기자? 어제 브리핑 때는 그 정부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했고 서울시와 경기도도 공감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말이 나오자 서울시에서는 실무 차원에서 일방 통보만 있었고 전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부작용을 얘기했는데도 강행했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상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 건데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대출이 묶이고 청약 제한도 걸리고 하니까 이 재건축, 재개발이 굉장히 위축될 수 없고 이것이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려를 나타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정책을 보면 이유경 기자, 그 세금과 관련된 정책은 눈에 띄진 않던데 구윤철 장관이 세금도 건드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나중에 추후에 세금과 관련된 정책이 또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네,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최후 수단으로 세금 카드도 꺼낼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네. 보유세나 양도세 개편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김용범 대통령 실장도 어제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이다라면서 세제 카드를 언제든지 꺼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건데요. 네. 집값이 계속 오른다면 정부에서도 내년 지방선거 등을 고려해서 정치 일정을 고려해서 이런 카드를 꺼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